안녕하세요. 19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장선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줄어서 제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유가 되는 대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티칭했던 것들 아니면 다이어트 할 때 중요했던 것들을 올려드릴 텐데, 동영상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무슨 로봇가 얘기하는 줄 알았다, 너무 딱딱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진료할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좀 보다 보면 잘 빼시는 분들은 뭘 해도 잘 빼요. 다이어트 약을 안 드시더라도 혼자서도 잘 빼고, 아니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뭐 부스터를 먹고 디톡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한 달에 적어도 3kg에서 뭐 5, 6kg까지 쭉쭉 잘 빠지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요런 분들이 왜 그럴까,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살펴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주변에 나 다이어트 해 하고 말하는 사람 중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물어보라 그랬죠. 뭐라고 물어보라 그랬냐면, 너 아침 먹니? 그런 분들이 있으면 꼭 물어보세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해서 살 안 빠지시는 분들 말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빠지시는 분들에게 요거 물어보면 대부분 90%는 아침 안 드신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아침 식사가 왜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한지, 요것과 아침 식사를 그럼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의 아침 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41%라고 하는데요, 41%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데 59%나 아침 식사 챙겨서 드신다고요. 여튼 나이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는 59.2%, 30대는 48.6%, 47.1% 아침 식사를 거른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주 환자분들 보면 20대에서 50대 분들이거든요. 상담하다 보면 체감상으론 한 80% 정도는 아침 식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통계랑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 식사를 잘 안 하셔서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니까 저한테까지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거를까요?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아침 식사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환자분들이 보통 대답하는 게 뭘까요? 바빠서. 그죠? 바빠서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간헐적 단식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이론이고, 굶는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게 되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몸에서 일어나서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쓸데없는 세포나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몸이 정화가 되면서 살도 빠진다, 이런 좋은 이론인데요, 우리 동양인들처럼 상대적으로 기초대사량이 낮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적어질수록, 그리고 여성분일수록 더욱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간헐적 단식을 잘못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을 대충 드시고 저녁 때 몰아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저녁을 먹을 때 섭취한 칼로리를 몸에다가 지방으로 축적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겨울잠을 준비하는 곰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곰이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지방을 축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안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저녁에 먹은 에너지를 몸에다가 지방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해서 굶는 시간을 오래 유지하면 자가포식이 일어나고 몸에서 노폐물하고 지방이 빠진다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침을 안 드시면 살이 잘 빠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보통은 기초대사량이 높고 나이가 젊고 근육이 많고 남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나가면서 아침 걸으시는 간헐적 단식 하시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렇게 하는 거 웬만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럼 댓글이 꼭 달려요. 나는 그렇게 하니까 살 잘 빠지던데, 이런 댓글 꼭 달리는데요, 그런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높고 근육이 많고 몸에서 자가포식 작용이 잘 일어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몸이 알아서 잘 살을 뺄 수 있는 기전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렇게 하는데 살이 잘 안 빠진다, 컨디션이 떨어지고 오히려 살이 좀 찐다, 이런 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런 시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자가포식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기초대사량만 계속 떨어질 뿐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식이 방법을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아침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침을 무조건 드시라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살도 잘 빠지고 컨디션도 좋고 몸에 노폐물도 빠져서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러면 몸의 기초대사량이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살도 안 빠지고 오히려 컨디션은 좀 떨어지고 피곤하고 살이 더 찌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식이 방법을 바꾸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침을 드시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오히려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건 환자들한테 제가 많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그럼 아침을 드시면 기초대사량이 왜 올라갈까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침이라는 시간은 뭐 때문에 있는 건가요? 잠에 들기 위한 준비 시간인가요? 아니면 몸을 깨는 시간인가요? 몸을 깨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깨기 위해서는 몸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런 몸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고 몸을 깨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생체 시계에서 몸의 하루 사이클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생체 시계라는 건 어디 있어요? 원장님이 지어낸 건가요?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존재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도 같은 데 가면 눈하고 눈 사이 미간에다가 점 찍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제3의 눈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안쪽으로 깊게 쑥 들어가다 보면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시상하부 밑에 송과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송과체에 생체시계 유전자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생체시계 유전자에 따라서 몸이 깨어나고 몸을 잠들게 하고 사이클을 조절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송과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송과체의 기능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뭐 신선이 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과체는 그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는 몸이 깨어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란 걸 줄여요.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잠 안 올 때 뭐라 그러죠? 멜라토닌이 모자라서 그래, 세로토닌이 모자라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멜라토닌은 많이 분비되면 몸을 안정화시키고 잠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는 우리가 잠이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줄입니다. 대신 코티솔이라는 애가 있는데, 코티졸은 뭐냐면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이란 호르몬이 나오게 돼서 우리 몸을 좀 긴장시키거나 경계 상태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외부에서 자극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아침에는 이런 코티솔 수치가 조금 높아져야 돼요. 왜냐면 잘 때 코티솔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코티솔 수치를 조금 높이면서 몸을 좀 깨어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작용을 송과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송과체에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햇빛도 있을 수 있고 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송과체에 몸을 깨어나게 하라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죠?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송과체는 갑상선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TRH, TSH, T4, T3 요 순서대로 가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게 돼요. 앞에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T4, T4에서 T3, T3으로 가게 되면 비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 상태에서 활성화된 갑상선 호르몬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고 열을 태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T4는 T3로 가게 되는데 이때 모두가 T3로 가면 좋지만 가짜 T3가 생기기도 해요. 그 가짜 T3를 리버스 RT3라고 하게 되는데 RT3의 특징은 뭐냐면 활성화된 상태긴 한데 활성을 실제로 띠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RT3 농도가 올라가면 호르몬 자체는 활성화가 됐지만 실제로 몸은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몸이 활성화가 되려면 RT3 농도가 낮아지고 실제 T3 농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RT3 농도가 높아지고 T3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T3 농도가 높아지고 RT3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와 체중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는데요. 이것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의 기초대사량이 안 하는 사람에 비해 10% 더 높다고 연구되어 있고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점심과 저녁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약 200kcal 적었습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당 조절이 더 잘 되었고 2018년 연구에 따르면 16주 동안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과 체지방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제까지 아침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셨죠? 그럼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아침 식사를 그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이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영양가가 있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게 되면 속이 더부룩해요.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 시도는 토마토를 드시면 돼요. 방울토마토든 토마토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토마토 드시는 거 나 못 먹겠다,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하면 스테비아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를 아침으로 먹는 이유는 뭘까요? 토마토는 먹기가 간편하고 먹은 후에 속이 부담이 가지 않으며 칼로리와 GI가 낮고 비타민과 섬유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토마토는 식물이잖아요. 아미노산이 모자라요. 그래서 토마토나 스테비아 토마토 드시는 게 며칠 정도 되어서 많이 익숙해졌다 하시면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 올리브영 같은 데서 파는 식사 대용 단백질 쉐이크를 물에 탄 것과 함께 토마토를 드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 쉐이크는 너무 싫어, 못 먹겠어, 이런 분들은 제가 저번에 과일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일편 시간 되면 꼭 시청하세요. 과일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보카도를 3분의 1이나 반 개 정도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되고요. 나는 아보카도도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 같은 거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것도 못 챙겨 먹겠다, 난 계란 비린내 나서 싫다, 이런 분들은 연두부랑 토마토랑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토마토 싫어하고 부대 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 드시면 됩니다. 근데 양배추 드시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양배추 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제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시켜서 먹어봐요. 그래서 양배추도 한 3가지 정도 제품을 3개월 정도 동안 꾸준하게 한번 먹어보고 그거에 대한 리뷰를 곧 올려볼 테니까 그거는 그 다음 영상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배추즙 같은 걸로 토마토를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요새 양배추즙 중에 비리지도 않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찾아서 드시면 되는데, 못 찾으시겠으면 다음번에 제가 양배추즙 리뷰하는 영상을 조금만 기다리세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도 아침 드실 수 있겠죠? 아침을 드시기 시작하면 2주 내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점심이나 저녁 때 배가 덜 고픕니다.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서 저녁을 조절하면 살이 빠지게 됩니다. 아침을 챙겨 드신다고 손해 보실 거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2주간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살이 안 빠지시던 분들이 살이 빠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더 하실 수 있으면 비타민 D 제제를 좀 잘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대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 비타민 D 제제를 꼭 챙겨 드시면 몸에서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는 활성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아지고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입이 심심하거나 뭐가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른 김을 많이 드세요. 제가 마른 김 영상도 올려드렸으니까 마른 김 영상도 시간이 되시면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간헐적 단식을 하시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살이 잘 빠지고 컨디션도 좋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몸이 좀 피곤한 것 같고 살이 찌기도 하고 이런 분들은 식습관을 바꾸시라는 말씀이에요. 간헐적 단식에서 목표로 하는 자가포식이란 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기초대사량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꼭 아침을 굶는 간헐적 단식을 하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함께 간헐적 단식을 해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 다이어트에 열심히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